이어서 목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맞아서 융복합형 창의형 인재 양성이 교육의 가장 큰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맞물려서 학교 교육 과정은 물론 대학 입시에서도 변화가 큰데요. 특히 전남 지역은 일반계 고등학생의 대다수가 수시 전형으로 대학에 진학을 하고 있어서 체계적 준비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최송현 기자입니다. 300석 규모의 공연장이 고등학생은 물론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로 들어찼습니다. 2015 교육과정 개편의 가장 큰 핵심은 융복합형 인재 양성. 일선 학교에서는 문제 해결 등 과제 중심의 학생 평가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피드백을 통해서 다음에 또 발표할 거 아니에요. 또 발표하고 또 다른 수업을 하겠죠. 그러면 그때 그 학생이 이런 수업을 통해서 얼만큼 성장했는지 성장 과정을 그때 또 적을 수 있어요. 대학 입시에서도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해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합격 여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전공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학업 역량, 그러한 학생은 학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초 수학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오는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고교 학점 제도도 예비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에겐 부담입니다. 수업 과목을 학생이 직접 선택해야 하고 전공 적합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농어촌 학교가 많은 전남 교육으로선 달갑지 않은 변화입니다. 소규모 학교에서 다양한 과목 개설이 쉽지 않고 학생들의 진로나 적성 개발을 위한 정보 접근성이 낮은 만큼 발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진로 선생님들의 진로 설계 능력, 그리고 각 교과 선생님들이 그 학생들의 교과를 설계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교 단위에서는 또 연수원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학생들의 창의성을 신장할 수 있는 교실 수업의 변화도 중요한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10주기를 앞두고 추모 열기가 거제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홀에서 열린 학술 대회에는 국내외 석학들이 참여해서 남북 평화 협력 시대의 선구자 역할을 했던 김 전 대통령의 삶과 발자취를 조명했습니다. 내일 목포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에서는 김 전 대통령을 기리기 위한 영호남 예술인들의 평화 콘서트와 추모 전시회가 열립니다. 이와 함께 서거일인 18일 김 전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하이도에서는 서거 10주기 추모식이 엄수됩니다. 전남의 관광 산업을 이끌 전담기구의 설립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관광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재단 설립과 운영을 위해서 앞으로 100억 원을 출연하더라도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타당성 분석 결과를 확인을 했다며 올 연말을 목표로 전남 관광재단의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서 구체적인 설립 방안을 확정한 뒤 도의회에 동의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전남 지역 농수축산물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가 추석맞이 특별 할인 행사에 들어갔습니다. 남도장터는 오는 9월 11일까지 한우와 전복, 굴비, 한과 등 390여 개 제품을 최대 47%까지 할인 판매합니다. 목포 평화광장과 영암 3호 중공업 앞바다에서 오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갈치 낚시가 허용됩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선박위치 확인 장치와 분유 처리 설비를 갖추지 않은 어선은 갈치 낚시 참여를 제한할 방침입니다. 완도 해변 포도가 오는 20일부터 본격 출하됩니다. 풍부한 일조량의 해풍을 맞고 자라 당도가 높은 완도 해변 포도는 다음 달까지 수확이 가능합니다. 무안군이 만성질환자들을 대상으로 고혈압과 당뇨, 합병증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무안군은 보건소에 등록된 만성질환자들에게 관내 의료기관 8곳에서 무료로 진료받을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7만 7천 톤 규모의 대형 크루즈 선박이 여수항에 들어왔습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는 대만의 기륭항을 출발해서 승객 2천여 명을 태운 대형 크루즈 선 프린세스호가 여수항 크루즈 터미널에 오늘 오전에 입항했다고 밝혔습니다. 항만공사는 크루즈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해외 세일즈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소년 수련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이루어집니다. 전남도는 야영장과 이웃 호스텔 등 주요 청소년 수련 시설 59군데를 대상으로 다음 달 13일까지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주요 시설물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과거 점검에서 지적이 된 사항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목포경찰서는 술집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75살의 A씨를 붙잡아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이번 달 초부터 지난 14일까지 목포의 한 술집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을 했으며 불법 촬영물의 유포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최대 규모의 여행사 연합 조직이 여수를 방문해서 관광시장의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여수지역발전협의회는 오는 18일과 19일 중국 최대 여행사 연합체와 물류협회 대표단을 초청해서 전남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관광상품의 개발과 여수 광양항의 물류 유치를 모색하는 한중 경제교류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여수를 방문하는 중국의 환발해 여유연맹은 2,300개 여행사가 가입된 연합조직으로 사드 사태 이전에 400만 명 이상의 중국 관광객을 한국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사정권 시절의 5.18의 진상규명을 외치면서 분신을 했던 표정두 열사의 기념비가 옛 호남대 쌍촌 캠퍼스에서 5.18 기념공원으로 옮겨집니다. 광주시는 최근에 5월단체와 협의를 거쳐서 표정두 열사비의 이전 장소를 5.18 기념공원 내 학생기념탑 인근으로 확장하고 공원 조성 계획 변경안을 고시를 했습니다. 표정두 열사비의 이전은 캠퍼스 이전과 개발 계획에 따라서 시청 앞 평화공원으로 옮기는 방안이 논의가 됐지만 도시공원위원회에서 2차례 부결된 바 있습니다. 목포였습니다.